주간 리뷰 4회차입니다. 예, 다시 왔네요. 옆에 이민지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다시 온 이유는 오광식 감독님이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컨디션이 돌아오지 못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한 주 더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업로드가 되고 나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떠셨나요? 반응이?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보고 네. 이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왜 나왔냐? 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2개 시리즈만 진행이 됐었는데 도마코마이 시리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드이글스 홋카이도하고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2연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1대1 대승을 거뒀던 레드이글스였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 오사와 요토가 해트트릭을 진행을 했었고 나카지마 쇼구는 2골 5도움 무려 7포인트를 한 경기 기록했던 경기였고요. 나리사와 유타 20세이브 1실점 기록하면서 선방했고 프리빌레이즈는 다케비 코타로가 한 골만 하는데 그쳤고 타미치카지가 14세이브 4실점 1피리어드만 뛰고 교체가 됐고요. 뒤이어서 후루카와 슈윤이 23세이브 6실점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1차전 경기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경기였어요. 1위 팀과 최하위 팀의 맞대결에서는 그런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블레이즈가 아예 공격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뒤로 많이 물러나서 수비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10골이라는 이제 스코어가 나왔어요. 저도 보면서 들었던 의문은 이게 과연 팀에서 약속을 하고 나온 건지, 그러니까 보면은 레드이글스 선수들이 퍽을 잡고 공격을 전개함에 있어서 아무런 뉴트럴전 이후까지 저항이 없이 네. 공격 지역 진입까지 무사히 하고 거기에서 맘대로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플레이들을 펼쳐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HL 안양 경기나 또 레드이글스가 수비를 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막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네.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프리빌레이즈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단 네, 말이죠. 맞아요. 이게 약속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포책이라고 하죠. 이제 네. 포책을 뭐 강하게 압박을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수비적인 부분으로 한 명만 이렇게 펑만 따라가고 나머지 선수들은 네, 물러나서 다음 패스 나오는 상황을 뭐 들어가 줄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레드이글스의 그런 플레이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전은 그래도 좀 덜 실점했던 경기였습니다. 2차전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4대1로 레드이글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나카지마 쇼고 전날 7포인트에 의해서 이날에도 3포인트를 했었고 전날 나리사 유타 골리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오노다 타쿠토 골리가 나와서 16세이브 1실점 하타미치까지는 30세이브 4실점에 나름의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팀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진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적응이 된 거겠죠? 네, 항상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차전이랑 2차전이랑 경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도 각자 적응도 하고 또 이긴 팀, 이렇게 크게 한번 이긴 팀 같은 경우는 조금 안도하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시리즈 계속 쭉 가는 리그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레드이글스가 시리즈 수입을 가져갔었고요. 프리빌레이즈는 1승 이후에 다시 2연패 상황에 빠지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자, 니코 아이스박스와 HL 안양이 일본 원정, 니코 원정에 나섰던 시리즈였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HL 안양이 4대0 완봉승을 가져갔습니다. 1피리어드 안진희 선수가 선제골 기록했었고 2피리어드에서는 3골을 몰아쳤던 HL 안양이었고요. 박진규, 김원준 선수 각각 골을 기록했었고 안진희 선수도 이날 2골 1도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이영준 선수도 3도움 활약을 하면서 그 기세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슈팅수는 30대 29로 비등했었고 파워플레이 찬스 3-4번 있었지만 모두 페널티킬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HL 안양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널티 끝나자마자 터진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 거의 파워플레이 골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아이스박스는 로만 맥커트 골리가 나와서 25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었고 HL 안양 메탈튼 골리가 나와서 30세이브 1실점으로 시즌 2번째 셧아웃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좀 개인적으로는 좀 HL 안양이 좀 지난 안양에서 크게 이겼을 때 모습처럼 좀 사방으로 틀어막는 좀 숨막히는 게임을 펼쳐지지 않았나. 니코 입장에서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첫 경기는 이제 결과만 이렇게 보셔도 아시다시피 약간 91년생들이 다 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영준 선수까지 마찬가지로 다 30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구력, 진짜 이런 걸 보여주는 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덧 베테랑이라 부를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약간 이제 팀 내에서도 약간 중간 위 위치에 있는. 네. 91년생이라면은 누구누구가 있나요? 이영준 선수, 박진규 선수, 김원준. 네. 근데 이영준 선수가 빠른인가? 아, 그래요? 90인데, 그러니까 그 동기인데. 그 나이 또래. 네. 그 또래. 두 번째 경기는 좀 이민지 코치가 좋아하는 박빙의 승포가 나왔었는데 피리어드 초반 후라시 마크로 선수가 빠른 침투를 이어가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이 피리어드 중반 김원준 선수의 중거리 슛이 리바운드가 났는데 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게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김상욱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고요. 3피리어드 시작 1분 30여 초 만에 이영준 선수가 전정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역전골을 성공시켰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페널티 끝나자마자 니코 선수가 복귀하는 타이밍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빠른 공격 찬스를 성공시켰던 장면이었고 이 골이 그대로 3피리어드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면서 결승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슈팅 수는 30대 35로 HL 안양이 다소 앞섰고 메탈트는 29세이브 1실점 선방을 했었고요. 아이스박스 이노우의 골리도 33세이브 2실점으로 모처럼의 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시즌 2패째를 기록했던 이노우의 골리였고요. 결국 이번 시리즈에서도 후쿠지 유타카 골리는 엔트리에 오르지 못했던 아이스박스였습니다. 그 전 시리즈에서 한 경기 출장을 했지만 대량 실점하고 조금 몸이 완전치는 않다 뭐 그런 모습이 느껴졌는데 이번 홈 시리즈에서는 다시 결장을 했던 후쿠지 골리였습니다. 안양이 계속 상승세긴 하지만 이제 니코에 가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니코 매직 내지는 네. 뭐 니코 홈팬분들의 그런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압박감이 있다 그랬죠. 압박을 아주 잘 이겨내고 이렇게 또 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앞서 말씀 주셨던 91년생 네. 활약이 좋았네요. 활약이 컸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노우에 골리의 선방쇼가 좀 반가웠었는데요. 첫날 경기하고는 또 벤거트 골리하고 좀 비교되는 모습들이 네. 보이다 보니까 안정감을 계속 보여주면은 뭐 충분히 쿠우지 골리와 함께 세컨 자리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팬 입장으로는 그런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6주차까지 진행됐던 아시아리그 현재 순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시리즈를 수입했던 레드이글스가 10경기 했는데 9승 1패예요. 9할의 승률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1패가 HL 안양이 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지난주 시리즈 수입을 거뒀던 HL 안양이 2위로 뒤쫓고 있습니다. 수입패를 당했던 아이스박스는 승률 5할 때까지 떨어지면서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경기가 없었던 요코하마 그리츠는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없었던 크레인즈가 5위, 1승 후 2연패 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아시아리그 7주차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시리즈가 다시 펼쳐지겠는데요. 먼저 일본 구시로에서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시리즈를 갖겠습니다. 5, 6의 맞대결이고요. 지난번에서도 하치노에서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원식 감독 말로는 굉장히 재밌었던 시리즈였다. 역시 비슷비슷해야 경기가 재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리즈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니코에서는 아이스박스와 레드이글스 홋카이도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연승의 레드이글스, 연패의 아이스박스, 양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 과연 니코가 이번 홈에서는 지난주 품풀이를 레드이글스에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원정 중이었던 HL 안양은 요코하마 그리츠와 역대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겠는데요. HL 안양이 요코하마에서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네, 지구한 리뷰 4회차 보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오원식 감독님하고 공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역할, 공격할 때, 수비할 때 역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디펜스 포지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오원식 감독님이 나와주셔서 나중에 더 보강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또 이민지 코치님도 동호회 코치로서 네. 디펜스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또 갖고 계신 지도관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동호인 입장으로 궁금한 점 좀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레프트 디펜스, 라이트 디펜스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냥 나는 레프트 할래, 나는 라이트 할래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닐 거고 네. 어떻게 보통 정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블레이드 방향에 따라서 이제 레프트 핸드인 사람은 레프트 디펜스, 라이트 핸드 사람은 라이트 디펜스를 쓰는데 네. 그 이유는 빨리 받아서 빨리 퍽 처리를 해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라이트 핸드인데 레프트 포지션에 쓴다 하면은 퍽을 받았을 때 내가 패스를 줘야 되는 방향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포지션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이게 정답이고 이게 이거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서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파워플레이라던가 아니면 페이스오프 할 때 공격존에서 페이스오프 할 때 바로 원타임을 쏘는 뭐 이런 시스템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좀 자리를 바꿔서 쓰는 그쵸.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팀에 레프트 핸드밖에 디펜스가 레프트 핸드밖에 맞아요. 없다 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레프트 핸드인데 그쵸. 라이트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블레이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레프트 라이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블레이드 방향이 뭐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이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디펜스를 지도하시면서 어떤 거를 제일 강조를 하시나요? 제가 선호하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화려한 디펜스보다는 좀 화려하지 않은 디펜스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온더스포츠 하이라이트에 잘 안 나오는 디펜스. 그렇죠. 하지만 팀은 무실점에 승리하는. 예. 그게 그렇게, 최고예요. 맞죠. 뭐 물론 많이 나와서 하는 것도 요즘에는 전술이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디펜스들이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뭐 공격도 많이 하고 슛도 하고 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좀 베스트 디펜스의 경우는 빨리 퍽 처리를 하고 미리 보고 빨리 패스를 넘겨주고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게끔 하는 게 베스트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역할, 상황별로 역할이 또 나눠질 것 같아요. 공격할 때의 능력은 어떤 부분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내 앞에 플레이어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제일 뒤에 있는 네, 사람으로서 네, 좀 경기를 읽을 수 있으니까 뒤에서 콜도 많이 해주고 좀 그거를 읽고 판단을 하는 능력이 약간 지휘자 느낌인 거죠. 그렇죠. 언제 내가 들어가줘야 되는지 빠져줘야 되는지 이런 판단도 하고 또 그런 걸 말로 해줄 수도 있고 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저희 같은 동호인 입장에서는 뒤에서 슬랩샷 빵빵 잘 때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스케이팅으로 다 제끼고 막 공격 포지션까지 들어가고 맞아요.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게 아닌 부분이 네. 더 크네요. 그러니까 뭐 역할. 예를 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막 제껴서 들어갈 거다 했을 때 누군가 나를 커버해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던가 역할이니까 그것도 능력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는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팀에도 많고요. 그 이제 네. 벤치에서 소리를 막 지르겠죠. 네. 나오라고 네. 나오라고. 어떻게 보면 센스네요. 네. 하키를 읽을 줄 알고 네, 그리고 시야. 경기를 볼 줄 아는 시야도. 시야와 센스 그리고 약간의 리더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비할 때는 앞서 뭐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보면 수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최전방에 이제 골키퍼가 있잖아요. 네. 골키퍼랑 소통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시야가 가린다거나 그렇죠. 네, 같은 팀인데 스크린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골리랑 좀 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랑도 마찬가지로 뭐 이 부분에서 내가 갈게 아니면 뭐 너가 가줘 하던가 이런 커버 서로 이런 플레이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거나 공감되네요. 골키퍼 입장으로 예, 보통 동호회에서 골을 먹는 경우는 스크린 플레이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본의 그래도 아니게 가려서 먹는 거는 상대방이 좋은 스크린 플레이를 들어오기보다는 우리 디펜스에 가려서 먹는 게 더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저는 이제 골리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골리가 잘 얘기를 해주고 네. 비켜줘라, 뭐 안 보인다, 또 어떻게 해라 하는 지휘자 역할을 골리가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또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수비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살짝.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그때 가서 뭐 비켜 안 보여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선수를 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그런 수비수의 덕목 네. 내지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다들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HL 안양의 이동구 선수나 김원준 선수 같은 경우, 특히 이동구 선수 같은 경우 막 화려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 본인이 할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빠른 패스 타이밍이라던가 그런 이렇게 미리 보고 플레이하는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사이드 잡는 거는 저희 돌파해서 골 넣는 기억에 남긴 한데 그런 팬들 입장에서는. 거마저도 잘하니까.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진짜 화려한 거고 네. 그 화려함 뒤에 또 네. 감춰져 있는 본인의 원래 순수 수비수로서의 능력도 계속 봐야겠네요. 뭐 팬분들 입장에서는 퍼까진 선수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뭐 디펜스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 네. 또 디펜스가 어디를 보는가 이런 거는 솔직히 신경 쓰면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네, 내용들인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런 자기 역할을 잘 해내기 때문에 그런 찬스도 나고 그런 여유가 저는- 생기는 거죠. 그거를 찬스를 만들기 위한 플레이를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해가 될 수 네, 있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런 화려한 모습도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퍽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선수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보시면은 또 하나의 재미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재미있는 아시아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았죠? 경기가 없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는 성인 대회가 없다 보니까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댓글 중에 이제 국내 대회 소식들도 좀 전달을 해달라. 네. 이렇게 또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는 대로 국내 소식들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스포츠 박김찬 TV였고요. 네, 이민지였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